고려 말의 쌍두마차, 최영 이성계와 이질안의 인연. 최영과 이성계. 최영과 이성계는 무관으로서 고려 말의 쌍두마차였는데 최영이 선배였고 이성계를 아끼고 존경했지만 이들이 갈라서게 된 것은 조정이 친원파와 친명파의 신구 세력으로 색깔을 달리한 때부터였습니다. 최영은 친원파의 거두요, 이성계는 새로 일어난 명나라를 따르는 친명파의 거두로 두 명장은 위화도 회군 이후 서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렸습니다. 고려는 원종 때부터 원나라를 섬겼는데 충렬왕은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해 원나라 황제와 장인과 사위로 우호관계를 맺었고 그 후 충선왕을 비롯해 원나라의 외손이 대대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명나라가 일어나자 공민왕은 명나라를 섬기기로 했는데 당시 고려 조정은 북원과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공민왕은 이성계에게 북원의 동명부를 치도록 영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성계, 박상충, 정도전 등 신진 세력은 명나라를 섬길 것을 주장하고 이이님, 지은, 최영 등은 원나라를 섬기자고 주장했습니다. 최영이 문화시중이 되어 나랏일을 맡았는데 이때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두자 조정 여론이 원나라를 섬기자는 쪽으로 돌았고 최영은 요동을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영이 우왕에게 요동을 칠 것을 강력히 권하자 공산부원군 이자송이 최영의 집에 가서 계획이 옳지 못하다고 역설했는데 이자송은 청렴한 관료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언제인가는 재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최영은 요동정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단호히 제거하고 계획을 단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자송을 임견미, 여문방 등의 도당으로 몰아붙여 곤장을 쳐서 전라도 지방으로 귀양 보냈고 백성들은 최영의 어처구니 없는 처사에 슬퍼하고 분노했습니다. 더구나 이자송이 귀양지에서 피살당하자 인심이 최영을 떠나고 있었는데 우왕과 최영은 요동정벌 계획을 무리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우왕은 봉주로 옮겨 최영과 이성계를 불러 요동을 칠 것이라고 하자 최영은 머리를 조아렸으나 이성계는 요동정벌이 불가하다고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왕은 영비가 최영의 딸이라 최영의 사위이기도 했는데 이성계는 4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치는 것이 불가함입니다. 명나라가 천령위를 설치해 고려를 압박해오고 있어. 대국이 하는 일이라고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이 천령위 설치 문제는 1387년 1월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설장수에게 황제가 천령 이북은 본래 원나라에 속해 있던 땅이니 이 땅을 모두 요동에 귀속시킨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이 문제로 오도의 영을 내려 성을 수축해 하고 장군들을 북방의 변경에 보내어 대비케 했습니다. 그리고 박이중을 명나라에 보내 천령 이북의 문천, 고원, 영흥, 정평, 함흥 등과 공엄진까지 고려의 영토임을 밝히고 천령이 설치를 중지해달라고 교섭했습니다. 최영은 중신회의를 열어 요동정벌의 뜻을 밝혔으나 모두 허의를 원해 우왕과 극비리의 정벌 계획을 수립하고 친명파의 거두 이성계를 봉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둘째, 여름철 농사철에 군사를 출동시키는 것이 불가합니다. 나라가 위급 존망에 처해 있는데 농사일이 대수란 말이요. 셋째, 온 나라가 요동정벌에 나가면 그 틈을 왜구가 노릴 것이니 불가합니다. 왜구야, 언제 큰 군사를 일으켰어? 왜구의 출몰은 그리 염려할 것이 못 돼요. 넷째, 때는 바야흐로 더위와 비가 심한 계절이어서 활의 악교가 풀어지고 군사들이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있을 것이니 불가합니다. 그 점은 우리만 불리한 것이 아니요. 적군도 똑같은 조건이요. 불가의 이유가 되지 못하오. 이성계는 어전을 물러나와 백성들의 화가 시작된다며 통곡을 했는데 우왕은 평양에 이르러 최영을 팔도 도통사로 삼고 조민수를 자군 도통사로 삼아 신덕부 등에게 그의 지휘를 받게 했습니다.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삼아 이질안 등에게 그의 지휘를 받게 했는데 좌우군이 모두 38,600명인데 10만 군사라 호칭했습니다. 그러나 요동정벌 계획은 이성계와 조민수의 위화도 회군으로 무산되고 우왕과 최영은 고려 조정에서 사라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려 사직이 저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최영은 죽는 순간에도 떳떳하고 기계를 보였으며 이성계는 정치적 야심으로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이면서도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본심이 아니니 이해하소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었다면 나의 무덤에 풀이 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대로 그의 무덤에는 풀이 나지 않아 붉은 무덤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성계와 퉁두란. 영웅은 서로를 알아본다는 말은 이성계와 퉁두란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사에는 명궁인 두 사람이 활솜씨를 겨루다 친해졌다고 합니다. 퉁두란은 원래 중국 송나라의 명장 악비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조상은 역적 진회에게 몰려 고구려의 흑룡강 기슭으로 피난해왔습니다. 퉁두란은 자신의 성을 버리고 외가의 성을 취해 퉁씨가 되었고 몽골의 이름은 쿠룬투란티무르였는데 두란으로 불렀습니다. 퉁두란이 이성계의 명궁 솜씨를 듣고 함흥으로 찾아왔는데 아직 고려 조정에 출사하기 전이었던 이성계는 그의 훤출한 키와 활달한 성격에 호감이 갔습니다. 나는 퉁두란이라 하오. 흑룡강 기슭에 살고 있소이다. 듣자 하니 이공의 활솜씨가 뛰어나다 하여 내 눈으로 직접 보고자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소. 무엇을 보고자 하오? 나도 활 다루는 솜씨는 둘째가라면 서운한 사람이외다. 이공과 한번 겨루고 싶소이다. 좋소. 방법을 말하시오. 내가 백보밖에서 이공에게 활을 쏘겠소. 막아보시겠소? 활솜씨를 구실삼아 죽이겠다는 심보로 이성계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퉁두란의 속셈을 알고도 쾌히 승낙했습니다. 어디 한번 솜씨를 보여주구려. 이성계는 정확히 백보를 걸어가 퉁두란을 향해 정면으로 앉았고 퉁두란이 이성계의 얼굴을 겨누고 시위를 당겼는데 동북지방에서 이름을 떨치는 명궁 하나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퉁두란은 자기보다 활솜씨가 뛰어난 이성계가 동북지방에 살고 있다는데 평소에 불만이 많아 이런 일을 벌여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천하의 명궁도 당하지 못할 빠르고 강한 화살이었는데 이성계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것은 보나마나였지만 이성계가 화살을 손에 쥐고 웃고 있었습니다. 퉁두란은 약이 올라 예고 없이 두 번째 화살을 쏘았는데 속으로 아무리 날쌘 여우라도 이것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어느새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퉁두란을 쏘아보고 있자 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냥 물러날 수 없어 재빨리 세 번째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이성계가 땅 위에서 날아올라 두 다리를 쩍 벌리고 있었고 화살은 두 다리 사이로 빠져나갔는데 퉁은 당황해 활을 던지고 이성계에게 달려왔습니다. 이공, 내가 졌소. 나를 마음대로 하시구려. 일어나시오. 이기고 진 사람은 없어. 오늘은 내가 운이 좋았을 뿐이오. 이성계가 퉁의 손을 잡고 일으켰고 퉁은 이성계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복했지만 언제든 기회를 보아 호적수를 없애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이성계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기회를 노리던 퉁은 망설이지 않고 활을 쏘았으나 이성계가 날아오는 화살을 잡았습니다. 퉁은 틀림없이 명중되었다고 믿었지만 확인 사살하듯 활을 한 번 더 쏘았고 잠시 담벼락 옆에 숨어 동정을 살폈는데 이성계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큰 기침을 했습니다. 크흠, 화살 주인 어디 갔나? 퉁은 담벼락에서 뛰어나오며 땅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한평생 형님으로 곁에서 모시겠으니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이성계가 고려 조정에 출사한 이후 조선을 세울 때까지 퉁두라는 한시도 이성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의형제를 맺은 지 얼마 후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 두 사람이 마을 길에서 놀고 있었을 때 마을 안악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갔습니다. 이성계가 개구쟁이처럼 철안을 던져 물동이에 구멍을 내자 지켜보던 퉁두란이 날쌔게 진흙을 뭉쳐 물동이에 물이 새어나오기 전에 구멍을 막아 보던 동네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조선을 세운 후 퉁두란에게 이씨 성과 지란이란 이름을 하사했고 이때부터 퉁두란은 이지란이 되었습니다. 개국 좌명 공신으로 청해군에 봉해지고 벼슬이 찬성사에 이르렀으며 죽은 후에는 시호를 양렬공으로 받았는데 말년까지 이성계를 모셨습니다. 이성계가 왕자에 난 후 영흥으로 내려갈 때 배행의 풍향에 은퇴했는데 이때 이지라는 사퇴의 뜻을 밝히고 중이 될 것을 아뢰었습니다. 신이 성군을 만나 장수가 되어 남북으로 전쟁터를 누빌 때 많은 목숨을 빼앗아 싸움나이다. 공신이 되고 형님 전하의 총애가 아무리 극진하오나 지옥의 화가 두렵사옵니다.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죽은 뒤에 보복을 면하기만 엎드려 바라옵나이다. 이지라는 절에 들어가 가사를 읽고 집과 세상사의 인연을 끊어버렸는데 그 후 이지라는 72세에 세상을 떠났고 시체는 화장이 되었으며 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의 자손들은 그의 의관을 장사 지냈는데 그의 무덤 앞을 지나는 행인들은 감히 소나 말을 타고 지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려 말의 쌍두마차 최영 이성계와 이성계와 이질환의 인연이었습니다.